소연아, 정말 못 견디겠어. 너무 크고 거칠어서 매번 아파 죽겠어. 그렇게 심해? 얼마나? 너는 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한 번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고. 많이 아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무서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잖아. 남편한테 말해봤어? 어떻게 말해? 자기는 좋으니까 내 기분은 신경 안 써. 그럼 어쩔 거야? 모르겠어. 이런 고민을 누구한테 말하겠어. 그 순간 저는 친구가 말하는 그 경험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소연입니다. 올해 42살이에요. 부산의 11월은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센텀시티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저는 4년 만에 만날 대학 동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2살의 나이에 요가 강사로 살아가는 제 인생은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방사선사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16살 딸은 예술고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 집은 조용했죠. 13년 차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섰을 때 저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창백한 얼굴에 눈가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른 몸매는 건강하지 못해 보였어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예전의 섬세함은 그대로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연아, 오랜만이야. 은주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가 잔잔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한참 동안 피아노 학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은주가 머뭇거리기 시작했어요. 소연아, 너 결혼 생활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절박한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고 있어. 너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태민이가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이야? 일이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그 일 말이야. 은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무슨 이야기인지 깨달았어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잖아. 체격도 크고 손도 거칠고 매번 너무 버거워.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점점 분명해졌거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 한 번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매일 밤이 두려워. 그렇게까지? 피아노 칠 때처럼 섬세하길 바라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너무 거칠어. 은주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경험이 어떤 건지 묘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은 늘 조심스럽고 예측 가능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른 곳에선 이런 얘기 할 수 없고.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이 호기심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그리고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줄을.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며칠 후 저는 은주에게 줄 아로마 오일을 챙겨서 연제구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는 라벤더 오일이었어요. 친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주가 말했던 그 남편 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연제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빌라. 은주의 피아노 학원이 1층에 있고 2층이 거주지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예상과 달리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은주 친구 소연이에요. 문이 열리자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태민이었어요. 현장에서 막 돌아온 듯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은주가 말했던 그 건장한 체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키는 180은 좋게 넘어 보였고 어깨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 넓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서는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겼어요. 아, 소연 씨 은주가 많이 얘기했어요. 들어오세요. 은주는 집에 없나요? 학부모 상담 때문에 학원에 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태민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거친 외모와는 대조적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 거실은 은주의 취향답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 피아노 관련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태민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업복 위로도 드러나는 탄탄한 등 근육, 굵직한 팔뚝. 은주가 왜 버거워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과는 정말 대조적이었거든요. 요가 강사라고 들었어요. 몸매 관리 비결이 뭐예요? 태민이 커피를 건네며 은근히 제 몸매를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늘 입고 온 요가복 위에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 그의 시선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꾸준히 운동하는 거죠. 태민 씨도 현장 일하시니까 체력이 좋으시겠어요. 현장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집에 오면 몸이 너무 뻐근해서.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태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은주가 저를 많이 피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를 두려고 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은주가 털어놓았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태민은 아내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혹시 너무 적극적이신 건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태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은주가 좀 여린 편이잖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답게 섬세하고. 아, 태민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소연 씨는 어떠세요? 남편분과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서 가끔 심심할 정도로요. 심심하다는 건 태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묘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민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거친 손바닥의 촉감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소연 씨, 저는 그 순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은주가 힘들어했던 그 이유를 온몸으로 깨달았지만 동시에 왜 멈출 수 없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태민의 거친 손길이 제 손목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13년 동안 남편과만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야간 근무로 나간 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태민의 눈빛, 그의 체온, 그리고 그 순간의 떨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소연 씨, 태민입니다.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네요. 제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내고 말았어요. 저도요. 많이 생각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내일 야간 근무해요. 문자를 보낸 후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요가로 다듬어진 몸매가 돋보이는 원피스를 선택했고 은은한 향수도 뿌렸어요. 해운대 아파트 거실에는 향초를 켜두고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태민이 서 있었어요. 작업복 대신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는데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와, 정말 바다가 잘 보이네요. 들어오세요. 태민이 거실로 들어서자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어요. 그의 존재감이 워낙 컸거든요. 저는 와인을 따라 건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괜찮아요? 요즘도 저를 피해요. 같은 침실에 있어도 벽을 사이에 둔 것 같아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도 부부 사이가 이렇게 서먹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은주한테 어떻게 접근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현장에서 돌아오면 샤워하고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은주 언니가 힘들어하는구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태민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어요.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여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럼 소연 씨는 어떤 걸 선호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점점 솔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 순간 태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태민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을 때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그에게 기댔습니다. 13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소연 씨, 태민 씨, 그 다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은주가 버거워했던 그 경험을 저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요가로 단련된 제 몸은 태민의 강인함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강렬함이 제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태민도 놀란 것 같았어요. 아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저에게서 그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태민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만족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은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태민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남편의 야간 근무 날이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해운대 아파트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주는 강렬함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일상의 무료함을 완전히 잊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요가 수업을 마치고 스튜디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주가 나타났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더욱 야위어져 있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짙어져 있었어요. 피아노 연주로 다져진 가는 손가락들은 더욱 앙상해 보였습니다. 은주야, 갑자기 웬일이야? 소연아, 나 정말 힘들어. 은주가 요가 매트 위에 주저앉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친구를 안고 있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무슨 일이야? 태민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들킨 건 아니겠죠? 어떻게 이상한데? 예전보다 더 늦게 들어와. 현장 회식이라고 하거나 야근한다고 하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정말 회사 일이 바쁜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집에 있을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나한테 관심을 보였거든. 물론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예 나를 안 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도 안 마주쳐.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내는 것 같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태민이 은주에게 무관심해진 이유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나한테 안 다가와.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전에는 힘들다고 했잖아. 그래도 남편이 아내한테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건 이상하잖아.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주가 전곡을 찔렀거든요. 다른 여자, 바로 저였으니까요. 설마 그럴까? 태민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요즘 너무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에는 집에 오면 피곤해도 나랑 대화라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샤워하고 바로 잠들어 버려. 은주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태민이 집에서 무관심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저에게서 만족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 은주야, 소연아, 너라도 태민이를 만나게 되면 좀 살펴봐 줄래? 무슨 고민이 있는 건지,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지. 나는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어.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걱정하는 그 다른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기회가 있을까? 너 아로마 오일 가져다 준다고 우리 집 온 적 있잖아. 그때 태민이가 너 얘기하더라고. 요가 강사라면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어.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민이 은주에게 저 얘기를 했다니. 혹시 또 갈 일 있으면 그때 한번 대화해 봐 줄래?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믿고 의지하는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휴대폰에 태민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은주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이 관계를 끊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몇 주가 흘렀습니다. 태민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야간 근무 날이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해운대 아파트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주는 강렬함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일상의 무료함을 완전히 잊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요가 수업을 마치고 스튜디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주가 나타났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더욱 야위어져 있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짙어져 있었어요. 피아노 연주로 다져진 가는 손가락들은 더욱 앙상해 보였습니다. 은주야, 갑자기 웬일이야? 소연아, 나 정말 힘들어. 은주가 요가 매트 위에 주저앉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친구를 안고 있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태민이 은주에게 저 얘기를 했다니 혹시 또 갈 일 있으면 그때 한번 대화해 봐 줄래? 나는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믿고 의지하는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휴대폰에 태민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은주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네, 가능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해운대 아파트에서 태민과 함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잠깐만요. 낯선 번호였지만 급한 느낌이 들어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연 언니세요? 저 은주 언니 학원의 아이 엄마예요. 은주 언니가 교회에서 쓰러져서 지금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민도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눈치챘어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쓰러졌어요. 태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빨리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민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주가 쓰러진 이유가 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부산 대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불빛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태민이 간호사에게 문의하자 은주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은주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평소에도 마른 편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태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어지럼증입니다. 성가대 연습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지만 완전히 탈진된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까요? 곧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 그게 바로 저였거든요. 태민은 은주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은주야,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그 순간 은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태민을 향했어요. 태민아, 응, 여기 있어 괜찮아.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태민이 은주의 이마에 키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민이 복도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 씨, 태민 씨,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것을. 은주가 이렇게 된 건 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죠.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알아요. 소연 씨도 가정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이 병원 복도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에서 태민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들을 삭제했어요.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었거든요. 며칠 후 은주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민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간병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주의 피아노 학원도 당분간 휴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제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이 깨달음이 과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은주의 안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만 했어요. 직접 만나러 갈 용기는 없었거든요. 태민 씨와의 일이 있었던 이후로 저는 제 자신과 오랫동안 마주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고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태민과의 일은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외로웠다는 것,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요즘 좀 외로워. 갑자기 왜? 우리 결혼한 지 13년이나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함께 사는 사람 같아진 것 같아.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제 진심을 알고 나서는 미안해했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봤고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늘어났어요. 어느 봄날 해운대 해변에서 산책을 하던 중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 2개가 보였습니다. 은주와 태민 씨였어요. 은주는 태민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얼굴에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어요. 은주야. 제가 먼저 손을 흔들자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소연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몸은 다 괜찮아? 응,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 피아노 학원도 다시 열었고. 은주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생기가 완전히 돌아와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민도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도 모를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태민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은주가 남편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예전에는 현장에서 돌아와도 피곤하다고 대충 대해줬는데 지금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 그리고 은주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어요. 밤에도 너무 배려해줘. 나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었거든요. 소연아, 너도 요즘 좋아 보여.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 남편이랑 관계가 좀 좋아졌어. 진짜? 어떻게?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했거든. 외롭다고,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와, 대단해. 나는 그런 얘기 하기가 너무 어렵던데. 우리는 해변가 카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미는 현장 일을 줄이고 은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도 가끔 와서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 상담도 받고 있어. 은주가 조금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부부 상담? 응,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 제가 태민을 바라보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은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이제는 서로에게 맞춰가려고 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강렬한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걸요. 해가 저물어가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각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그때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웠어. 은주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 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했을 때 들어줘서.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은주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준 것을.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어떤 진실은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좀 일찍 만나자.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고마워서. 13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전화 너머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해운대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한때의 실수와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사랑이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유혹적이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 거예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두의 황혼이었습니다.